이제 학원 안내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어머니들 관심 있어 하시니까. 학원이 사실 제가 2002년도에 학원이 처음 오픈했어요. 제가 예전에 구이 이동에서 이제 그 종합학원으로 국영수 가서 하다가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광정동으로 수학 가지고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전문 교과해서 광정동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쪽에서 수학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해서 와서 올 이제 9월 달에 제가 여기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저희 학원의 역사는 광정동에서 2015년부터 수학 전문으로 있다가 4년도에 이제 자양동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학임이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건 뭐냐면, 강동의 어머니들이 아시겠지만 수학임이라는 브랜드 학원이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이 원생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우선 학원인데, 거기 시스템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생 한 300명 되면서부터 여기서 배워서 잘 이용을 하자. 그래서 교재도 거기 교재를 쓰고 이러는데 상당히 배울 게 많고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면해서 광진본원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제가 여기에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더 우수하게 많이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걸 많이 따라서 하고 있고,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이 알다시피 매일 시험 보는 거라든지 학습 알림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홍정환 대표님이라고 저번에 설명이 왔었는데 되게 훌륭한 분한테 제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자, 그래서 캠퍼스는 우리가 이제 광정동에 초등영장관이 있고요. 광장에 중고등관 따로 있고요. 자양은 사실은 지금 초3부터 중3까지만 있어요. 이제 고1이 여러 건데 제가 이제 고1은 저 시스템을 갑자기 정하기 어려우니까 중3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중3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얘네 데리고 고1, 고2 이렇게 올라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고등생은 안 받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한 35분 정도 계시고요. 남자, 여자 비율, 예전 여자 선생님 많았는데 남성 비율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양관 오신 분들도 광장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다들 경험이 한 2년 이상 되신 분들, 그냥 신규생들은 오히려 그쪽에 보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다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간표는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아직 초2는 없어요. 최근에 초2 자꾸 연락 오는데 제가 곧 개설하지만 초등은 무조건 주 이틀 할 거고, 초3부터는 주 3일 2시간씩 갑니다. 무조건 저희가 이렇게 퐁당퐁당 해야 아이들이 공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주 3일 제가 이제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초5부터는 다 2시간 반이에요. 고3까지. 요것도 2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 거, 요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도 아침처럼 2시간 반인데, 플러스 알파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수 화목토에 뭐 디텐션이라든지, 또 지금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 기간이라서 1시간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재원생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계속 나와서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는 사실 제가 특별히 커버 안 해도 고등원장님이 너무 많이 시켜요. 이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고등부는 특별히 제가 말할 필요 없는데, 중등부까지는 좀 공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선행 멈추고 내신 대비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학 팩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애들 불러다가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시간표예요, 어머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3일 중에 항상 이틀은 선행, 하루는 무조건 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시험 봅니다. 매일 시험 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뭐 말씀처럼 수학임 시스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양 어머니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기 갖고 있는 거는 세상의 수학 S 이상 푸는 애들을 제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조금 떨어지는 친구도 많아요. 저도 그때마다 속상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애들 채워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근데도 이거를 유지를 낮출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이 조금 낮춰달라 그러는데 점수 너무 안 되는 친구가 같이 공부하기는 힘들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까 광장 자양이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메워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요 정도 된 애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발고사 70점 이상 되는 친구들 위주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심화는 최상이라든지 최상위 S, 최상위 요거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름이 응용반 심화반인데, 이름 타이틀이 사실은 여기 통과한 애들은 실력차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선행 진도가 1년 정도 나간 애들이 심화반이고 6개월 나간 애들이 응용반이라서 얘네들이 사실 실력차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름 바꿔야겠어요. 응용 심화반 하지 말고 뭐 다른 이름, 좀 영어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력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진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가
선행만 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게 원래는 3일 내내 선행 나갔는데 우리가 너무 선행 진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자양은 그나마 괜찮은데 광장은 막 2년 이상 선행 나가서 너무 빨리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초5다 중학교 1학년 거 나가고 있는 애들은 선선행이라고 하면 6학년 과정을 저희가 차상위 수학 S 같은 걸로 선행 수업을 한번 잡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진도가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도 만약 초5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거 나가면서 6학년 1학기 거는 최상위 수학 S 정도로 선행을 잡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지내고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학기 이상은, 그러니까 2학기 이상 건 안 해요. 무조건 2학기 거만 해요. 현행, 선행 이런 식으로. 아니 중학교 1학년 거면 6학년 1학기 거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3학기 거 같이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반이 있긴 해요. 극심화반 애들은 그렇게 막 나가긴 하는데 보통 일반반 애들은 전부 다 2학기만 딱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이렇게 짜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 중1이 들어오면 지금 막 신규생 모집하고 있는데 1학년 과정을 2달 정도 하면 2월 정도 되면 1학년 1학기 아마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비 중부터는 이제 방학 확대 수업이라 그래서 2시간 반 수업이 3시간 반 수업으로 확대돼서 공부하면 근데 1학년 1학기 애들은 6학년 2학기 건 다시는 안 합니다. 그냥 쭉 앞으로 나갈 거라서 방학 때 확대 수업으로 현행은 하지 않지만 중1 과정을 아마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3월 되면 무조건 1학년 과정은 끝나게 될 건데 제가 1학년 1학기 과정이 워낙 중요해서 교재를 최소 3권은 써요. 무조건 개념서, 유형서, 응용심화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는 아마 1학년 2학기 나가는데 광장동은 1학기 때 시험을 봐요. 그 친구들은 이때 되면 또 아마 4월부터는 멈추고 현행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양 지역은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면 올해처럼 그럼 걔는 선행을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서 보통 저희가 교재는 이 교재를 이제 아마 방학 때 쓰게 될 거예요. RPM 교재를 방학 때 쓰고 생 최고 수준 뭐 최상위 라이트 그다음에 저희 학원 만든 이런 예상 문제 요거로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 요 교재가 저희 선생님들이 만드시긴 했는데 이 난이도가 강남도 난이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똑같이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블은 그렇지만 자양지원 애들이 이거 한 70점 맞아도 자기 동네에 가서는 거의 100점 또는 하나 정도밖에 안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예비 중 거고요. 그 다음에 중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대부분은 중3 거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3 거를 방학 동안에 끝나게 되면은 중2 내신 대비를 RPM 교재로 계속 공부를 시키면서 또 3월 되면 3학년 2학기 과정 나가면서 또 2학년 거는 내신 대비는 계속 해줘요. 저희가 말씀처럼 3일 중에 이틀은 선행, 하루는 현행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거 나가면서 뭐 센이랑 최고 수준 같은 교재로 현행 대비를 계속 해줘요. 내신 대비를 해주면서 4월 되면 모든 거 브레이크 시켜서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세상의 라이트라든지 뭐 심화반 애들은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간진도 계획을 해서 아직 자양은 오픈을 안 했는데 요거를 매년마다 저희가 3월달 되면 선생님들이랑 미팅 통해서 1년 진도 계획을 다 짜서 어머니한테 통보해 드려요. 우리가 이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1년치 계획이 쫙 잡혀 있어요. 자양관도 아마 올 3월 되면 저희가 이제 오픈해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어머니들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과연 어느 정도 하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학기가 3개월 정도 안에 끝난다 보시면 돼요. 한 학기가 3개월 안에 끝난다. 근데 약간 늦춰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행 때 최상위 수학 S를 끝내드렸기 때문에 또 늦어지지만 어쨌든 3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나가는 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 지금 광장동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간 진도 계획을 해서 이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서 우리 아이가 1년에 얼만큼 배울 수 있는지 또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런 걸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아마 우리 자양동 어머니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월간 진도라 그래서 매월 달에 디테일하게 주차별로 어떤 과목을 나갈 거라는 걸 이렇게 적어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들이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요거대로 나가고 있거나 꼼꼼한 어머니들은 요거 받아보시고 진도가 늦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 저희가 오픈해서 보여드리는데 거의 요거대로 진도 나가고 있어요. 예, 요거대로 제가 신규 상담할 때 요거 보고 이제 반배정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알려드려요. 연간 진도 알려드리고 월간 진도도 매번마다 알려드려요. 예, 10월 진도도 곧 알려드릴 겁니다. 예. 자, 학원에 대한 강점 말씀드리면은 선별고사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양은 제가 응용반부터 심화반까지 요 2개 반만 뽑고 있는데
광장은 요번에 애들이 워낙 실력이 좋은 애들 와서 심화반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극심화반 애들이 너무 차이가 많고 얘는 지금 초6이 고등학교 수학 나가 있기 때문에 심화 플러스반 만들었고요. 자양은 요 두 반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한 학기 선행, 1년 선행 정도 되는 애들인데 말씀처럼 이름만 이렇지 실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별 특징이라 그래서 통과 신규인 애 중에서 진도가 느린 애가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인데 5학년 2학기 끝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은 6학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합격을 했는데 그룹반에 못 들어갈 때는 개별 특집반에 가서 조금 빠르게 한 학기 부분을 따라잡고 이제 그룹에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는 이게 하루에 한 단원 끝내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가 어머니 6단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친구는 2주면 끝나요. 그런 친구, 물론 이제 교재 한 권으로 하긴 하죠. 그런데 개별 특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보통 3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돼서 요걸로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전화 와서 어머니들이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주기특별 만들어주면 안 되냐, 뭐 이 동네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막 이러는데 일단 저는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고 어쨌든 저희 광장이랑 똑같은 시스템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변형돼서 뭔가를 하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선별고사 이거 봤던 이런 것들로 시험 보고 있어요. 저것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고 현재 6학년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6학년 2학기 떨어진 애들 제시 봤는데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건 극심화반 애들 시험 보는 애들 있으면 요거는 서술형 10문제로 시험 봐요. 요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이건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가 광진구에서 극심화반 우리가 아마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정말 잘하는 학원 애들도 저하고 떨어지거나 요거 시험은 보면 막 시험 보는 애 40%가 빵점을 맞아가지고 제가 막 요 시험은 좀 이렇게 저희가 일반 시험 보고 나서 정말 되는 애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나아요. 거꾸로 어머니들이 막 요청하는 것보다 아예 시험을 보고 나서 어머니 얘는 영재원 한번 시험 한번 보시죠. 권하는 애들이 있어서 요거 붙은 아이들은 정말 제가 뭐 3%라든지 뭐 TOT 교재로 완벽하게 잘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험 문제 10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일 시험 봐요, 매일. 그리고 월말 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이 어제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연속 단체 대상하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해법에서 보는 거라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7만 명 이상 보는데 어제 결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연속 대상 받고 있고요. 이번에도 158명이 수상 받았고 한 70명 정도가 이제 HMC라고 어려운 시험인데 거기에 또 출전하게 돼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되게 강하게 시키고 현행에 대해서 이거만큼 좋은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요새 그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험으로 응용심화 문제를 풀리면 여기 끝에 있는 5문제가 거의 수능 킬러 문제 수준으로 나와요. 요걸 잘 풀어야 되는데 어제 봤더니 우리 친구 한 명이 96점 맞은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험을 지난 11월 9일날 봤어요. 이렇게 자양도 같이 보고요.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첫 해 시험부터 계속 이렇게 대상 받았어요. 이게 100개 아닌 게 아니라 전국에서 10개 학원만 받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올해도 아마 대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애들 또 잘하는 거 좀 칭찬하기 위해서 이게 황금색 현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애들이 맨날 자기 이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한관도 곧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험 결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참. 1월 달에 제가 HMC라고 HM이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88점 이상 되는 애들이 HMC 시험을 보게요. 이거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10문제, 서술형 문제를 보거든요. 여기 우리 애들이 많이는 안 나가게. 왜냐면 이거 나가면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 선행 진도가 확 늦어져서 많이 안 권하는데 작년에 선생님이 한 분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4명 데리고 나가봤는데 두 친구가 상을 받았어요. 받았고 나머지 두 친구는 상을 못 받았고 또 그 친구 한 명 중에 한 명은 또 이렇게 6학년 친구가 서울시 3등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얘가 92점이었거든요. 96점이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HME는 공신력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시험 같습니다. 애들이 막 딜을 걸더라고요. 80 이상 받으면 최우수상이거든요. 이거 받으면 아버지 핸드폰 바꿔준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같이 이렇게 붐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최근에 수학자랑 비법이 과연 뭐냐. 정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염두에 되게 좋아요. 단순한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거는 어려운 문제 최소 10분이 생각한다. 정말 나중에 킬러 문제 풀었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한 문제를 뭐 한 달 내내 뭐 일주일 내내 푼다는 거 있는 이건 사실 고등학생 돼야 하는 건데 초등학생 애들도 좀 오래도록 풀게 해요. 애들이 그냥 바로바로 발표 치거든요. 어머니들이 정말 10분 이상 생각하면 고민해보고 발표 쳐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진짜 잘하는 비법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요거 다 아시겠지만 책 잘 읽는 애들이 수학문제 잘 풀어요. 그래서 애들이 못 푸는 거 저도 예전에 한 3년 전에 수업할 때는 문제의 뜻을 해설해줘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풀어요. 근데 문제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책만 익히고 뭐 논술학원 보내는 얘기는 아닌데 책만 읽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이건 어머니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우리 학원 이제 앞으로 요거를 좀 바꾸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반은 그날 숙제를 해야 돼요, 어머니. 왜냐면 보통 애들이 월수금이면은 월요일날 밤에 끝나고 영어 숙제를 하고 화요일날 하거나 학원 오기 전에 막 수학 숙제를 해요. 근데 이거보다 그날 받은 날 만약에 어머니들이 9시나 10시에 끝나더라도 숙제 1시간 만이면 하잖아요. 그날 가서 숙제를 하면 어머니 수학 성적이 정말 좋은데 이거 한 번만 패턴 바꾸면 돼요, 어머니. 영어를 월요일 하던 거를 수학하고 영어도 영어 끝난 날 영어하고 요것만 바꾸면 애들이 수학 성적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이거 어머니 아시겠지만 에빙하우스라고 심리학자가 독일 심리학자가 뭐 많이 보셨죠? 배우자마자 이제 이게 기억 곡선인데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20분만 지나도 58%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거의 70% 이상을 애들이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날 가자마자 바로 숙제를 해야 돼. 물론 집에 가자 바로 숙제하는 거는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좀 쉬었다가 그날 밤에 숙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탁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망각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근데 1일 후 그날 숙제를 바로 하면 애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그 다음날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이거는 어렵고 안 그러다가 우리 행정팀장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바꾸기 힘든 건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날 숙제하는 거를 애들한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배운 거 안 까먹고 공부 양이 되게 늘어나서 수학 실력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어머니도 한번 요거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뭐 수학뿐 아니라 영어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한테 아마 숙제 끝나고 카톡으로 찍어보내라든지 요거 한번 제가 곧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강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다 받고 계시는 걸 매일매일가 지금 매일 보냅니다. 학습 진도라든지 시험 결과, 반평균 어머니 되게 예민해요. 이거 우리 애가 이거보다 낫냐 높냐. 그리고 과제 이행률, 정답률 이런 거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가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다. 숙제는 이행률 100%인데 정답률 몇 %다. 어떤 내용이 틀려서 고쳤다. 그 다음에 수학시험 봤는데 72점인데 반평균 몇 점이다. 보고 계시죠? 네, 요거. 근데 지금 어머니 잘 보고 계시는데 좀 지나면 잘 안 보게 될 거예요. 좀 계속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들이 주로 요거만 봐요, 요거만. 반평균보다 왜 맨날 낮아요, 높아요, 요거만 보는데 요거 자세히 봐서 아이들 공부하는지 좀 어머니들이 얘기해 주면 좋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어머니 매일 나가요.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게 작업하세요. 끝나고 수업 시간 끝나고 1시간 가까이 요거 작업하고 막 퇴근하고 그러시거든요. 어머니가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긁어다가 그 다음날 보내긴 하는데 요거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직장맘들 많잖아요. 자양동도 아마 50% 이상 되는 분들이 직장맘들인데 요거 보면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요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서 어머니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학부모님 소통하고 있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매일 보내긴 하지만 전화 상담도 해요. 이게 카톡으로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건데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니까 전화 상담하고 최근에는 어머니들이랑 그 대면 상담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직통으로 전화하신 분도 계셔서 직책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학원의 발전이 되죠. 그리고도 I'm 클래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문의함에다가 어머니 말씀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엔 선생님들 개인 카톡 알려드렸는데 조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요거보다는 이제 어플 통해서 많이 하고 전화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 이게 저번 우리가 상반기 때 상담했던 내용 제가 이렇게 몰래 찍었습니다. 네, 찍은 거고 지금도 저희가 한 50분 정도 대면 상담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어머니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면은 데이터를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주세요. 뭐 이때까지 다녔던 아이의 숙제 완성률이랑 정답률 쭉 나오고 본 점수랑 반평균이 몇 점이 됐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 아래석 되면 우울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어머니들한테. 그리고 제가 또 디텐션이라 그래서 시험 60점 미만이거나 또 숙제가 미달릴 경우나 또는 결석 시 저희가 나인 것을 시켜요. 요거 시키는데 여기는 지금 자양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은 계시지만 광정동 같은 선생님 2분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세요. 애들이 많아지면 좀 케어하기 쉽지 않아서 요거는 되게 제가 강조하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각 관의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얘네들이 숙제 못해서 또 시험 못 봐 남아있는 애들. 저는 모자가 처리했습니다, 이 친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채점을 하세요. 이렇게. 채점을 해서 요것도 예전에 뭐 15문제 풀면 빨리 갔는데 애들이 막 또 꼼수를 불러요. 미리 딴 데다 막 미리 풀어놨다가 빨리 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뭐 1시간 이상 남겨서 시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최근에 또 논의했던 게 요것도 시키지만 정말 안 되는 애들, 밀린 애들을 진짜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9시부터 시킬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요건 되게 강력한 시스템. 요거는 이제 자연관 애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 가면 되게 넓은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 행정팀장님이신데 애들 프리노트라든지 오답노트 쓰는 방법 요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수학 습관이라서 제가 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 중 하나가 바깥에 오시면 봤었겠지만 프리노트, 오답노트 쓰는 거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서술형 문제뿐 아니라 수학 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요거를 잘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되게 잘 썼죠. 예전에 저희 학원에 노트 만들기 전에 이렇게 어떤 친구가 쓴 거예요. 글씨 너무 예쁘죠. 이거 오답 노트예요. 보내주죠, 이 친구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친구가 중3 때까지 컸어요. 이렇게 아까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노트도 제가 행정 선생님들이 계속 검사를 해서 이것도 못한 친구 남겨서 저희가 뭔가를 시키고 있어요. 프리노트 디텐션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오답 됐을 때 이렇게 포스트에 붙여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오답 노트에 해갖고 오는 게 숙제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콘테스트라서 1년에 2차례씩 저희가 점수를 맨날 하는데 잘하는 애들 7명을 딱 불러다가 애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너희들이 보고. 왜냐면 제가 고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씨보다 내용을 많이 보는데 애들은 아무래도 글씨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 투표해가지고 상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요건 많이 줘요. 잘하는 친구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발전상. 저번에 아주 못했던 애가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발전상 주면 제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계속 매점마다 하고 요번에 아마 12월 달에 한 번 또 할 거예요. 요번에. 그리고 저희가 창의사고로 발표를 해서 초등부는 중등부는 안 하는데 창사대회라고 그래서 교과 내용과 틀리지만 일주일에 2번씩 창의사고로 발표하는데 이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저한테 오면 맨날 쫄라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더 해달라고. 그래서 요건 하면 애들이 이렇게 대형을 바꿔가지고 창사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좀 수학과 동떨어진 아까 IP 테스트 같은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발표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맞추고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 자녀분들 계시죠? 요번에도 이거 콘테스트에서 77명 된 애들이 나가서 이 잘하는 친구 2명 뽑아서 본선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발표대회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선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고 요번에도 동상이랑 응상 저희가 받았고요. 서울 그러니까 본원에 가서 했을 때 그래서 그것도 상을 애들 제가 뭐 상가상 다 줍니다. 근데 애들한테 참가상 그러면 안 되니까 우수상이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2, 중3 애들 되면 이제 대외 컨설팅을 해줘요. 이 정도 되면 너 과 뭐 할래? 이과, 문과 할래? 이런 거 해서 애들한테 한 번쯤 애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데 대부분 건대 이상 많이 요청을 하죠. 애들이 이 정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해서 어머니께 주고 나중에 중2, 중3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중간 기말 때 저희가 정말 내신 대비 열심히 해줘요. 수학적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6주 전부터 애들 불러놓고 예전에 사실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이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서 어머니 다 주고 있고요.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원래는 6시까지 시켰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힘들어서 조금씩 줄어든 게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3시까지 시켜서 오면 애들이 센 같은 경우에 한 20장 정도 풀고 가요. 한 5시간 정도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15장에서 20장 정도 풀고 갑니다. 이렇게 애들이. 그날 수학만 하거든요. 수학만. 그래서 이거 풀어서 이것도 애들 뭐 글이 끈기 요청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 라인업. 초등부는 사실 여기는 창사대 교재고요. 이거는 초등 저학년 교재인데 요거부터 요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감마2는 너무 어려워서 극심화반 애들 아니면 제가 잘 안 시키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요 교재, 요 교재, 요 세 교재 주로 시키고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써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심화반 친구는 제가 요 교재, 요 교재, 요 교재를 선행을 시키고 현행된 전부 다 이 교재 시키고요. 조금 응용반, 개념반 친구들은 교재 이렇게 세 것만 시켜도 초등학교 교재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중학교 교재도 라인업이 이렇게 많은데 요것도 사실 이제 뭐 겹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쓰는 게 개념 완성 교재에 쓰고 그 다음에
유형 심화 교재. 그리고 심화반 애들은 여기가 이제 응용 심화 세상이라는 이 교재가 좀 비교하기 힘들긴 한데 신사고에 나온 일품 교재랑 비슷한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요 교재까지 저희가 선행일 때 해주고 선행 때 일품되는 교재까지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실력을 위해서 그렇게 좀 진도가 늦더라도 탄탄하기 위해서 요 정도 교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시험 때 쓰는 교재. 방학 때 요 교재부터 해가지고 3월 되면 센 교재 쓰고요. 최고 수준 교재 풀고 뭐 일품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추가로 저희 이 내신 교재.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 100점 프로젝트 때 4주간 애들 오면 여기 보면 1회차마다 시험문이 있어요. 이게 25문제 있거든요. 이걸로 매번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애들 매번마다 시험 봐서 저희가 아이들께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처럼 이제 현행은 아까 뭐 센 시단계를 당연히 꼭 풀어주게 하고요. 세상의 수학이라 최고 수준 문제 블랙라벨까지 풀어주고 이건 시험 대비 교재 위주로 돼 있고요. 선행은 세상의 수학 S 또 세상의 수학으로 해주고 또 중학교 애들은 심화 세상이 일품 되는 교재를 해주고요. 선선행은 대신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상의 수학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물론 초등학생은 세상의 수학 S로 하기로 우리가 마음 먹었고 더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선행되는 거는 개념, 유형, 응용, 심화 3권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행에서의 심화의 의미는 센 시단계를 현행 때 풀 수 있냐 없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요거를 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행 심화시 공부를 계속하면은 심화 연속성이 돼가지고 현행 때 정말 시험 대비 때 아이들이 뭐 블랙라벨 문제라든지 스탯-B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행 때도 꼭 저희가 C단계 이상 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여드릴게요. 자, 선행 교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응용반 이하, 그러니까 조금, 네, 심화반 밑에는 뭐 센 B단계, 센으로 치면 너무 쉬우니까 센 B상 정도 되는 문제까지 풀어주다 보시면 돼요. C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심화반 이상 되면 1품 이상 되는 교재로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등수학을 어디까지 하냐. 제가 이렇게 우리 학원 애들 쭉 보면 조금 잘하는 친구는 2학년 1학기 여름 되면 고등수학을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들어가고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고등수학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간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광장 지역 이런데 재앙도 차근차근 밟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도대로 나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 다지기 위해서 우리 현행들은 항상 개념, 유형, 응용까지 중학교 교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1학기 가서 이 3권을 무조건 해주고 나서 저희가 진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요게 우리 학원 애들 그 매번 시험 봤던 결과 평균이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남중 수준의 난이도로 내는 건데 뭐 창피하게도 보면 뭐 여기 아주 낮은 것도 있어요. 45점 있어요. 평균이 1차 함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자녀분들이 몇 점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거의 광남 수준 난이도로 시험 문제 냈다는 걸 보여줘서 아이들 어느 정도 분석되는 거를 나중에 어머니께 다 중등부 이상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난이도는 광남중 시험 난이도로 똑같이 냅니다. 네. 그래서 재앙동도 아까 우리가 10년도 박근혜 때 봤겠지만 레벨 많이 올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심화반 아이들은 뭐 이게 합격하게 되면 최강 TOT라는 천재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교재와 3프로 올림피아드 교재로 블랙라벨로 토론 발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교재들이요. 요게 좀 해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천재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 어머니들 가정지원은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2과정, 3과정까지는 되더라고요. 예. 3과정도 사실은 딴 데는 잘 안 해주는데 저희 극심화반 친구는 3과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학원이라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머님.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광정동, 재앙동마다 많이 연락 갔을 때 차량 운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학원 몇 개 차량 운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라 제가 여기다가 좀 많은 투자를 해서 학원을 차렸고요. 그리고 현행을 반드시 체크하는, 저희가 3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HME도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공부에 대해서 다지고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중요한지. 그리고 모두가 세상의 수학을 푸냐?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세상의 수학 못 푼 친구는 과감하게 안 풀어준다고 그래도 돼요. 또 블랙라벨도 응용반 이하 아이들은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 잘하는 학원이 돼야 되고, 저 과제형은 적절한가. 저희가 한 7장 전후 내면 숙제 1시간만 정도, 그 정도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 내주는 거. 그리고 선행의 깊이는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초등부 세상의 수학 S 정도까지 선행을 다지면서 갈 예정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선행의 깊이를 다지면서 가냐가 가장 좋은 학원이고,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이 되도록 하고요, 어머니. 자, 이번에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원 시스템은 어떠세요, 어머니?
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되려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되도록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서술형 프리노트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반발 인해도 꽤 많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놓치지 않는 저희 신념이기 때문에 꼭 계속 실행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행 진도도 빠르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분명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최단 수학 S 정도 되는 걸로 더 다져주고 중학생도 일품되는 교재로 선행을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담당 선생님도 되게 좋은 분들, 아마 대면 상담해서 알겠지만 인성도 훌륭하시고 되게 좋은 분들이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아까 분석표 보여드렸잖아요. 광남중 되는 정도 수준의 단원평가 비교 분석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광진구 최고의 내신 대비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름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